박지은 할머니는 60세의 과부로 강남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살고 있다. 이 집은 언제나 화려한 파티에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고요함만이 감돌고 있다. 매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큰 창문으로 비치는 햇빛을 맞이한다. 그러나 그 햇빛은 그녀의 마음속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유일한 딸인 소영의 모습이 항상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소영은 5살 때 학교 소풍 중에 실종되었고 그 사건은 25년 전의 일이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고 마치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같다. 할머니는 그 운명적인 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녀는 소영을 위해 작은 배낭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엄마가 오후에 데리러 올게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 오후에 전화가 울렸을 때 할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전화기 너머의 교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순간 할머니는 악몽의 시작을 알았다. 소영은 사라졌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딸을 찾기 위해 여러 해를 보냈다. 탐정을 고용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며 실종 아동단체에 참여했지만 모두 소용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상처는 더 깊어졌다. 소영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끔찍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소영의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흘렀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삶은 단조롭고 의미가 없었다. 파티와 친구들과의 만남은 이제 부담이 되었다. 그들은 항상 소영에 대해 묻곤 했고 그 질문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다. 딸은 어디 있니? 라는 질문에 대답할 방법이 없었다. 딸은 실종되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목이 메인 상태로 대답할 뿐이었다. 박 할머니는 그 별장을 혼자만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소영이 있던 시절 그대로 보존되었다. 소영의 방은 소중히 지켜졌고 장난감부터 포근한 침대까지 모두 그대로였다. 할머니는 종종 소영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 그녀의 장난감을 안고 딸이 여전히 곁에 있는 듯한 상상을 했다. 가을의 어느 날 저녁, 바람에 황금색 잎들이 날리는 날, 박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 산책을 결심했다. 그녀는 집의 답답한 벽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행복한 가족들을 보았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웃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더 큰 슬픔을 느꼈다. 소영도 저렇게 뛰어놀고 있을까? 할머니는 생각하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한 벤치에 앉아 멀리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단 한 번만이라도 소영을 만날 수 있다면,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 지고 저녁이 찾아오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여전히 고요했고 마치 유령의 집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거실을 지나쳐 방으로 갔다.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노쇠하고 지쳐 보였다.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이제는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박 할머니는 계속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서 별장 안에서 지내며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뉴스나 관련 프로그램을 보곤 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공감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중 가사도우미를 찾는 게시물을 보았다.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할머니는 생각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았다. 소영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다. 할머니는 가사도우미를 찾는 게시물을 올렸고 많은 응답을 받았다. 며칠 후 그녀는 김하늘이라는 38세의 가사도우미와 인터뷰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은 친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으며 할머니는 그녀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다. 면접은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할머니는 많은 질문을 했지만 하늘은 자신감 있게 진솔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하늘과의 연결을 느끼며 어두운 삶 속에서 희망의 빛이 비추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결국 할머니는 하늘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났다. 아마도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이 결정이 자신을 놀라운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여정은 숨겨진 비밀들이 밝혀지고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박할머니는 계속해서 소영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그녀에 대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느꼈다. 가사도우미를 찾기로 결정한 후 박지은 할머니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듯 느꼈다. 그녀의 삶은 너무 외로웠고 누군가가 와서 그녀의 어두운 날들의 빛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가사도우미를 찾는 공고를 올렸고 다양한 응답을 받았다. 그 중에서 할머니는 김하늘이라는 38세의 여성에게 가장 큰 인상을 받았다. 하늘은 온화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었고 그녀의 눈빛과 미소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할머니는 하늘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은 맑고 푸른 하늘 아래의 오후에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다. 하늘이 들어서자 할머니는 멀리서 그녀를 관찰했다. 하늘은 단정하고 소박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늘어져 있었으며 밝은 눈빛이 돋보였다. 하늘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아픈 기억에서 자신을 끌어내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저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네, 할머니, 하늘이 대답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어요. 최근에는 서울의 한 가정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는데 그 집이 이사가서 새로운 일을 찾고 있어요. 저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오랫동안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늘은 매우 진솔하고 개방적인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늘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나누는 것이 힘들지만 하늘의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할머니, 소영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그 질문이 너무 적절하다는 것을 느꼈다.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 싫었지만 하늘의 진정한 관심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제 딸 소영은 25년 전에 실종되었어요. 할머니가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말했다. 그때부터 저는 계속해서 그녀를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정말 안타깝네요,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언젠가는 할머니가 소영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머니는 하늘의 말에 작은 위안을 느꼈다. 어쩌면 하늘이 그녀에게 잃어버린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할머니는 하늘을 즉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하늘이 일을 시작한 후 할머니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늘은 매일 아침 집에 와서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하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하늘은 할머니의 개인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늘이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는 소영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네, 할머니가 대답했다. 저는 여전히 그 노래를 부르곤 해요. 소영이 그리울 때마다. 하늘은 부드러운 멜로디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소영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아시죠? 할머니가 놀라며 물었다. 저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이에게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하늘이 대답했다. 그 노래는 정말 아름다워요. 모성애의 신성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할머니는 하늘과의 깊은 연결을 느꼈다. 분명히 그녀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친구이자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는 하늘과 더 가까워지고 그녀와 함께 소영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추억들을 나누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하늘은 할머니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따뜻함과 행복감을 되찾아 주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앉아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소영의 방을 정리하던 중 하늘이 우연히 작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슬픔이 밀려왔다. 그 상자 안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다. 소영의 사진, 장난감, 그리고 할머니가 수년간 써온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저도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이 함께 상자를 열었다. 상자의 내용물을 보자 할머니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소영이 바로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혹시 언젠가 제가 소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희망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은 진지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저는 희망이 항상 존재한다고 믿어요, 할머니. 가끔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늘의 말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삶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늘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밤이 깊어가며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최근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아마도 할머니는 김하늘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녀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함께할 동반자를 찾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렇게 박할머니의 삶은 김하늘의 존재 덕분에 다시 색깔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비밀과 예상치 못한 연결이 드러날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희망을 품고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할머니와 김하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하늘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할머니가 자신의 아픔과 소영에 대한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매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간단한 식사에서부터 깊이 있는 대화까지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할머니를 차 한 잔 마시러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집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차를 즐겼다. 박할머니는 마치 소영과 함께했던 행복한 날들이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를 좋아하시나요? 할머니가 하늘에게 물었다. 네,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늘이 대답하며 미소를 지었다. 차를 마시며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차를 마실 때마다 소영과 함께했던 오후가 생각나요?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곤 했죠. 할머니가 멀리 있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할머니와 소영은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하늘이 답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언젠가 소영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늘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희망은 언제나 존재해요. 언젠가 할머니가 소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니까요. 라고 말했다. 그날 이후 박할머니는 하늘 덕분에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어떤 것을 마주하기 어려운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던 중 하늘이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로 덮여 있었고 한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듯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소영과 관련된 사진, 편지, 그리고 기념품들이 들어 있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하늘이 소리쳤고 할머니는 그 소리에 다가갔다. 보여줘.
할머니가 말했고 상자 안의 내용물을 보자마자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모두 아픈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늘이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정리하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사진을 정리하며 각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소영과 함께 했던 즐거운 순간들을 이야기했고 하늘은 진심으로 경청했다. 이 사진을 보니 할머니와 소영의 사랑이 느껴져요. 하늘이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사진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한 통의 편지가 상자에서 떨어져 나왔다. 할머니는 그것을 주워들고 그것이 소영이 실종되던 날 쓴 편지라는 것을 알아챘다. 이건 내가 소영을 잃었던 날 쓴 편지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칸, 엄마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너를 찾고 있어. 언젠가 너가 엄마에게 돌아오기를 바라. 엄마는 결코 너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해. 편지를 읽고 난 후 할머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늘은 조용히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주며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함께 할게요. 소영을 찾는 여정을 함께 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하늘의 말에서 새로운 힘을 느꼈다. 비록 아픈 기억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은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이후로 박할머니는 과거에만 얽매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실종 아동 찾기 단체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다. 하늘은 항상 곁에서 할머니를 응원하고 도와주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단체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실종 아동 찾기에 힘쓰고 있었다. 그의 진솔한 말투와 열정은 박할머니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는 단서들을 찾아낼 거예요. 언젠가는 소영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소영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하늘과 준호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할 친구가 되어주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마음이 설레었다. 그녀의 딸이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과 준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었고, 이제 함께 소영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할머니는 최근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녀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눈을 감고 할머니는 꿈속에서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았다. 그 환상적인 모습은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아마도 언젠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딸을 찾고 그들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할머니의 삶은 김하늘과 이준호의 도움으로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 할머니와 함께 실종 아동 찾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매 회의마다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단서를 찾으며 실종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어느 날 한 회의에서 박할머니는 중요한 정보를 듣게 되었다. 한 여성 회원이 조직에 연락해 그녀가 근처 공원에서 소영과 닮은 한 여성을 보았다고 전했다. 할머니의 마음은 설레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이 정보를 즉시 확인해야 해요. 준호가 말하며 눈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소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박할머니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가 정말 살아있을까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해요. 하늘이 격려했다. 우리가 함께 가서 확인해 봅시다. 즉시 세 사람은 그 여성이 말한 공원으로 향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서둘러 차를 몰고 마음속에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사람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펼쳐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먼저 그 여성을 찾아보자 고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며 여성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한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소영을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준호가 물었다. 박 할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네,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본 것은 약 25세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고 당신이 가져온 사진과 매우 닮았어요. 그녀는 그들이 가져온 소영의 사진을 가리켰다.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박 할머니가 희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주로 오후에 이곳에 와요. 여성이 대답했다. 저는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을 몇 번 봤어요. 모두가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박 할머니는 믿기 힘든 소식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고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건가? 할머니는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할머니의 마음속에 희망이 넘쳐났다. 하늘과 준호와 함께 그들은 소영을 찾기 위해 공원에 남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져 공원 안의 젊은 여성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시간이 지나도 소영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점점 실망감이 커졌다. 혹시 이건 단순한 착각일까요?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하지만 하늘과 준호는 계속해서 할머니를 격려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만약 그녀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찾았지만 결국 그들은 잠시 쉬기로 했다.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희망과 꿈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꼈다. 할머니는 어떻게 25년 동안 희망을 유지하셨나요? 하늘이 물었다. 소영에 대한 사랑 때문일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했다. 소영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찾고 싶다는 힘이 생겼어요. 저는 결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랑은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야 해요. 언젠가는 소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들의 격려에 힘을 얻었다. 시간이 지나 해가 지고 공원은 점점 한산해졌다. 그들은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공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우리는 다시 올 거예요. 할머니가 말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설렜다. 그녀는 소영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고 느꼈다. 다음 날, 박 할머니는 다시 공원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소영의 큰 사진과 함께 소영을 찾습니다. 라는 작은 간판을 가져갔다.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하늘에게 물었다. 그들은 함께 공원 입구에 서서 기다렸다. 물론이죠, 할머니. 하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예요. 그들이 서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멈춰서서 사진을 살펴보았다. 몇몇은 소영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할머니는 자신의 아픔과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할머니를 도와줄 거예요. 한 여성이 말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올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여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 할머니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를 도와주는 공동체가 생겼다. 오랜 시간 공원에 머무른 후 그들은 많은 정보와 지원을 모았다. 박 할머니는 마치 자신의 삶의 조각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에 대한 정보를 본 사람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박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요? 그녀가 물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당신은 제 딸을 보았나요? 네, 저는 당신의 사진과 매우 닮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소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화 너머의 사람이 말했다.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할머니가 재촉했다. 그녀는 근처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할머니를 그곳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제안했다. 박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소영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일까? 하늘과 준호와 함께 할머니는 그 사람이 제공한 주소로 가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온 기회일지도 몰라요. 준호가 말하며 준비하는 그들을 격려했다. 박할머니는 강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녀의 찾기 여정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박할머니, 김하늘, 그리고 이준호는 그 여성이 제공한 주소로 차를 몰고 갔다. 할머니는 긴장과 걱정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는 동안 마음속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소영의 모습이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행복했던 기억과 상실의 아픔이 교차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작은 아파트 건물 앞에 섰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긴장감을 느꼈다. 정말 여기서 소영을 찾을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준호와 하늘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자,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느껴졌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소영이 살고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할머니는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며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다. 아파트 문 앞에 서서 할머니는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25세 정도로 보이는 긴 머리의 젊은 여성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여성은 소영과 닮은 듯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입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개했다. 저는 제 딸 소영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소영이라는 사람을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실망감이 밀려왔다. 아마 제가 잘못 찾은 것일까요? 그녀는 생각했다. 그러나 준호가 말을 꺼냈다. 이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소영의 사진을 여성에게 건넸다. 여성은 사진을 들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어디선가 그녀를 본 것 같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희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간절히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주로 이 근처에서 열린 파티에 가곤 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정보를 찾아봐야겠어요. 하늘이 제안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파트를 나와 소영을 처음 본 공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대화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녀가 언급한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자고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젊은 친구들 몇 그룹에게 다가가 소영과 그 파티에 대해 질문했다. 한 그룹의 친구들이 소영이라는 이름을 듣고 관심을 보였다. 맞아요. 우리는 최근에 그녀를 파티에서 봤어요. 한 여성 친구가 말했다. 그녀는 정말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모두가 그녀를 좋아했어요. 그녀는 매우 즐겁고 사교적이었어요. 한 남성이 덧붙였다. 우리는 함께 춤을 추고 이야기했죠. 박할머니는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올랐다. 소영이 여전히 살아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을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다. 아마도 그녀는 행복을 찾았을 거야.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준호가 물었다. 그녀는 자주 오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제안했다. 그들은 빠르게 바로 이동했다.
바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정말 활기차고 흥겨웠다. 색색의 조명과 신나는 음악이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주위를 살펴보자 하늘이 말했다. 그들은 바 안을 돌아다니며 소영을 찾으려 했다. 할머니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찾은 끝에 그들은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긴 머리와 환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고 소영과 매우 닮아 보였다. 저 여자가 소영일 수 있어 할머니가 속삭였다. 그들은 가까이 다가갔고 할머니는 그 여성이 소영인지 확실히 알아보려고 했다. 그 순간 박할머니가 소영을 간절히 부르며 외쳤다. 소영. 여성은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당신은 누구세요? 그녀가 물었고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당신은 소영이죠? 하늘이 말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박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저는 소영이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지만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당신은 소영이에요. 맞죠? 할머니가 다시 물었다. 눈물이 고였다. 여성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숙였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에게서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박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다. 수년간의 찾기, 꿈과 희망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소영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성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다. 엄마. 저를 찾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 순간 박할머니는 그들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박할머니는 수십 년의 아픔과 상실감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만난 것이었다. 운명의 만남 이후 박할머니와 소영은 다시 함께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이 할머니가 바라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소영은 비록 엄마를 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혼란스러운 기억과 과거의 아픔을 안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회복하는 것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긴 여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어떻게 여기서 지내게 되었니? 할머니가 걱정과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그동안의 기억이 많지 않아요. 소영이 대답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저 여러 곳에서 살았던 기억만 남아있고 어느 날부터인가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함께 알아가 보자.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25년 동안 너를 찾지 않았던 적이 없단다. 이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함께 소영의 기억을 탐색하기로 했다. 박할머니는 소영이 어렸을 때부터 사라지기 전까지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을 준비했다. 이 사진들을 보면 내가 기억을 되찾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할머니가 말했다. 그들은 소영의 아파트에 앉아 앨범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다. 사진 속에는 소풍, 생일, 그리고 행복한 가족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소영은 각 사진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감정이 고조되었다. 이거 기억나? 소영이 갑자기 외쳤다. 두 사람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10번째 생일이었어요. 맞아. 할머니가 정말 큰 파티를 준비했지.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생일에 소원이 뭐였니? 저는 멋진 삶을 살고 항상 엄마와 함께하길 바랐어요. 소영이 대답하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박할머니는 소영을 꼭 안아주며 과거의 모든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기분을 느꼈다. 엄마가 너를 보호하지 못해 미안해. 할머니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소영의 삶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했다. 박할머니는 소영에게 어린 시절 좋아했던 요리를 가르쳐주며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만들고
주방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이런 기분은 잊고 있었어요. 소영이 말했다. 엄마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네요.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박할머니가 대답하며 소영의 미소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소영은 가끔씩 우울해지고 중요한 기억을 되찾지 못하는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끼곤 했다. 왜 저는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그녀가 물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해. 사랑하는 아가야. 박할머니가 위로하며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엄마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박할머니는 소영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곳에서 소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소영은 점차 마음을 열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치료 세션 중에 소영은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한 남자를 기억해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힘든 시기에 저를 도와주었어요. 박할머니는 흥미롭고 긴장된 마음으로 물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이름이라도 기억나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항상 저에게 너는 엄마를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영이 대답하며 희망과 불안이 섞인 눈빛을 보였다. 그분에 대해 알아보자. 박할머니가 결심하며 말했다. 어쩌면 그분이 너에 대한 정보를 더 알고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소영이 기억하는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러 관계와 지인을 통해 할머니는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소영에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많은 것이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박할머니와 소영은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아픔을 넘어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랑과 인내로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다. 소영의 기억을 되찾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박할머니는 두 사람이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 사이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며 서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수주 동안 함께 알아가고 기억을 되찾으면서 박할머니와 소영은 그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치료 세션 덕분에 소영은 과거의 많은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박할머니는 딸이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며 기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소영이 갑자기 말했다. 엄마, 나 옛 친구 한 명이 생각나. 친구, 할머니가 손을 멈추고 심장이 두근거렸다.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응, 민지라는 친구가 있었어. 우리는 자주 함께 놀았어.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안전하다고 느꼈어. 소영이 회상했다. 근데 지금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박할머니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민지를 찾아보자. 그녀가 말했다. 아마 그녀가 너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은 민지를 찾기 시작하기로 했다. 박할머니는 소영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 그 여자아이에 대해 물어보았다. 몇몇은 민지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는 알지 못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소영이 제안했다. 아마 그녀가 사진이나 정보를 올렸을지도 몰라.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민지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민지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다. 이 사람이 민지일 수도 있어. 소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다. 그들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즉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박할머니는 실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해. 그녀가 말했다. 어쩌면 그녀가 답장해 줄 거야. 기다리는 동안 박할머니와 소영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자주 산책하고 함께 요리하며 야외 활동에 참여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들 사이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오후, 공원을 산책하던 중 소영이 갑자기 멈췄다. 엄마, 뭔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어. 그녀가 말했다. 눈빛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가 도와줄게. 박할머니가 대답하며 소영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소영이 어렸을 때 놀던 그 벤치에 앉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 있으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 그들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소영은 머릿속에서 흐릿한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나는 파티를 기억해. 그녀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민지도 있었어. 그 파티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있어? 박할머니가 물었다. 큰 생일 케이크가 있었고 모두가 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 소영이 회상했다. 그때 정말 행복했어. 그건 너의 생일이었어. 박할머니가 기쁨으로 외쳤다. 엄마가 너를 위해 큰 파티를 열어줬지? 맛있는 음식이 많고 모두가 즐거워했어. 소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드리웠다. 하지만 그 후로 모든 게 흐릿해졌어. 더 이상 기억할 수가 없어. 그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사랑하는 아가야. 엄마가 항상 너 곁에 있을게. 박할머니가 위로했다. 우리는 함께 모든 걸 찾아낼 거야. 드디어 며칠 후, 소영은 민지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 소영. 너의 메시지를 봤어? 너가 잘 지내고 있다고 들으니 너무 기뻐.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소영은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엄마, 민지가 답장했어. 그녀가 외치며 행복한 감정을 표현했다. 박할머니도 흥분을 느꼈다. 이건 너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큰 기회야. 만나보도록 해. 그들은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소영은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느꼈다. 민지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이해할 거야. 사랑하는 아가야. 너희는 좋은 추억이 있는 친구들이잖아. 박할머니가 격려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소영은 주위를 둘러보며 낯선 세상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잠시 후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소영과의 눈빛이 마주쳤다. 안녕 소영, 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너를 만나서 정말 반가워. 안녕 민지, 소영이 대답하며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너를 많이 그리워했어? 그들은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는 소영에게 자신의 지난 몇 년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영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말하며 눈물이 맺혔다. 나는 많은 것을 겪었지만 지금 엄마를 찾았어. 민지는 박할머니를 바라보며 공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소영이 선생님을 찾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민지. 딸이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박할머니가 답했다. 감정이 북받쳤다. 그들은 오후 내내 이야기하며 소영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났다. 소영은 마치 자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는 기분을 느꼈고 민지와의 우정이 다시 이어졌다. 만남이 끝날 무렵 소영은 에너지가 넘치고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엄마, 이제 나는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찾은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우정과 가족의 사랑이야. 박할머니가 대답하며 소영을 꼭 안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갈 거야. 소영은 자신의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과 민지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꼈다.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그녀는 자신의 삶이 다시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나와 손을 맞잡고 햇살 아래 걸어나갔다. 기억을 찾는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고 소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우정과 가족의 사랑은 항상 그녀를 이끌어줄 빛이 될 것이다. 민지와의 감동적인 만남 이후 소영은 자신을 점차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거의 기억들은 여전히 희미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박할머니는 딸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며 소영이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어느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소영이 말했다. 엄마, 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고 싶어. 아마 우리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박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과거에 너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들은 소영의 옛 친구, 이웃,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박할머니는 소영이 어렸을 때 자주 놀던 사람들을 기억해냈다. 김할머니라는 이웃이 있었어. 할머니는 너와 함께 놀기도 하고 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어. 그녀가 말했다. 그럼 할머니를 찾아보자. 소영이 신나서 말했다. 할머니가 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조사한 결과 김할머니는 여전히 옛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할머니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박할머니는 긴장되었다. 김할머니가 나를 기억할까? 그녀가 소영에게 물었다. 잘 모르겠지만 시도해봐야 해. 소영이 결심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자 약 70세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김할머니는 그들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 박지은인가? 그녀가 박할머니를 즉시 알아보았다. 네, 제가 지은입니다. 박할머니가 대답하며 감정이 북받쳤다. 저는 제 딸 소영과 함께 왔어요. 김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소영. 너가 돌아왔구나. 그녀가 외치며 소영을 꼭 안았다. 할머니는 너를 정말 걱정했어. 항상 너와 함께 놀던 날들이 기억나? 소영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김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할머니와 제 기억을 찾고 싶어요. 김할머니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하며 거실에 앉혔다. 너가 알지? 할머니는 항상 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단다. 그녀가 말했다. 너는 정말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이였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많은 일을 겪었지만 이제 엄마를 찾았고 기억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구나. 할머니는 항상 너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단다. 김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김할머니는 소영과 함께 놀았던 날들, 공원에서 산책했던 일, 그리고 소영의 생일 파티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소영의 잊혀진 감정과 추억을 되살려주는 조각들이었다. 할머니는 한 번 너의 생일을 위해 큰 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었지. 김할머니가 말했다. 너는 정말 신나서 기다릴 수가 없었어. 기억나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즐거웠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박할머니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소영이 더 많은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녀가 생각했다. 너는 할머니를 자주 방문할 수 있을까? 김할머니가 소영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기억을 돕고 싶어. 네,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소영이 대답하며 감정이 북받쳤다. 저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찾은 것 같아요. 그들은 매주 만나기로 결정하여 함께 추억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소영은 이러한 만남이 자신의 기억을 회복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함과 사랑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았다. 엄마, 저 점점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항상 저를 지지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엄마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란다. 박할머니가 대답하며 소영을 포옹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소영과 김할머니는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그들은 함께 옛사진을 보고 케이크를 만들고 각자의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나누었다. 소영의 기억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녀는 점차 자신이 잃었던 부분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케이크를 만들고 있을 때 김할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너는 우리가 함께한 생일 파티를 기억하니? 많은 친구들이 와서 즐거웠지? 네, 기억나요. 소영이 크게 웃었다. 정말 행복했고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할머니는 어려운 시기에 가족과 친구의 사랑이 너를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김 할머니가 말했다. 그걸 잊지 마.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 할머니의 말이 매우 의미 있음을 느꼈다. 저는 잊지 않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안의 힘을 점차 찾아가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영의 기억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아픈 기억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행복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추억 속에서 빛을 찾은 것이다. 어느 날 오후, 박할머니와 소영은 소영이 어렸을 때 놀던 공원에 가기로 했다. 그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으며 소영은 과거의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엄마, 저는 여기에 정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다. 눈빛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맞아, 우리가 자주 함께 오곤 했지. 박할머니가 대답했다. 엄마는 내가 돌아온 것이 정말 기뻐. 그들이 그네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소영이 멈춰섰다. 여기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렇지. 너는 그네를 타는 걸 정말 좋아했단다. 박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 다시 시도해보고 싶어요. 소영이 말했다.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은 함께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를 내고 공원에 울려 퍼졌다. 소영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매 순간의 즐거움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돌아오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해가 지고 있을 때 박할머니와 소영은 벤치에 앉아 황금빛 햇살을 감상했다. 이 삶에서 무엇을 찾았니? 박할머니가 물었다. 사랑, 기쁨, 그리고 친구들을 찾았어요. 소영이 대답하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것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박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행복이 가득 차올랐다. 그들은 긴 여정을 겪었지만 이제 그들은 과거의 기억과 사랑 속에서 빛을 찾았다. 소영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엄마와 친구들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모든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